마켓 뇌더입니다. 간밤 미증시가 관세 불확실성, 미중 기술 갈등 심화라는 안개가 끼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도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밤사이 엔비디아 주가에도 짙은 안개가 드리웠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실 텐데요. 의료 AI의 따뜻한 날씨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요, 따스함이 감돌았고요. 미 FDA에서 의약품 개발을 위한 전임상 연구 개발 단계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약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고요. 대신 AI 모델링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뒤 의료 AI 바이오 기업들 오늘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히토류 수출을 중단키로 했죠. 히토류 관련주들의 맑은 날씨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관세 부과 본격화로 화장품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서 한국산 선크림에 대해서 대대적인 사재기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화장품주들 오늘 온기 띄는 종목들 눈에 띄고요. 그리고 오늘 사막 콘덴서, 삼성전기, 코칩 등의 MLCC 관련주에도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전기가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아디에 MLCC를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 오늘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제 쾌청했던 가스관 관련주들 오늘은 다소 흐린 날씨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날씨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지난 10일 이후 5거래의 연속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며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LS증권과 키움증권 등 이 증권사에서 한국항공우주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목표 주가를 줄 상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리온이요,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기록, 쾌청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총 8,300억 원을 투자해서 국내 식품 생산 기지를 추가 구축한다는 소식에 강세에 띄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전용 인공지능 반도체 H2O에 대한 규제를 단행했다. 엔비디아는 15일 공시를 통해 미국 정부가 지난 9일 H2O를 중국 및 일부 국가에 수출하려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2O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엔비디아는 55억 달러의 분기 손실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첨단 기술을 군사력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2022년부터 최첨단 반도체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H2O, H800 같은 저성능 칩으로도 충분한 성능을 구현하면서다. 이에 미국에서는 저성능 칩도 통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고, 특히 H2O는 추론 지원 설계로 정치적 압력이 커졌다. NPR은 최근 트럼프 자택 만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미국 투자를 약속했고 수출을 막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를 냈다. 이후 엔비디아는 미국에서 71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나 결국 수출 규제가 이루어졌다.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에 엔비디아 주가는 장외에서 하락 중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제발요.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하스탁은요,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시장 점검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양 시장 안에서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 동시에 취하고 있고요.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시장이 지금 현재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권에서 대략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차트가 한 10% 정도 어느덧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선주들이 시장을 이끌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었죠. 어느덧 시장이 V자 반등을 살짝 나타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갈수록 좀 첨예화되고 있고 또 중국이 승기를 잡은 듯한 이러한 모양들 나오면서 오히려 미국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듯한 형국들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방향을 잡기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네. HEC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주겠다 그랬다가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H20을 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양보할 테니 니네도 좀 들어와라라는 건데 오히려 중국은 지금 현재 뭐 히토리 같은 경우까지 들썩이면서 더 강경책으로 나가니까 걷어들였다라고 봐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관세 정책을 뭐 유예하겠다 안 했다 막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일환이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한 방향으로 베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들어왔다 나갔다. 환율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되죠. 하지만 외국인들조차도 현재 지금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적극적인 매매를 하고 있지 않은 모습들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럴 때는 저도 이제 점점 뭐 종목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히 대형주들 중심으로 외쳤던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생각들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속적으로 추천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완전히 다 빼버렸어요. 네. 다 빼버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종목을 얘기 나눌 때는 그래도 시장에서 틈새로 좀 매매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이 또 나름대로 뭐 하루 이틀짜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루하루 변동성이 짙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요, 지금 2,460선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 공방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등락 거듭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의 기회, 또 소장님께서는 어디에서 찾고 계실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하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히토류입니다. 최근 중국이 히토류 등의 수출 제한 조치를 내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히토류를 포함해 가공 처리된 핵심 광물과 파생 제품 수입으로 인한 이 국가 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광물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 반응합니다. 점검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대선입니다.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최근 대선 테마주들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물별로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목 있으신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특징주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는 히토류부터 점검해보도록 할 텐데 뭐 노바텍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대 급등 그리고 그렇죠. 지금 유니온, 동국, RNS 등의 종목들 역시나 좀 플럭스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히토류를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히토류라는 게 과거에는 뭐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히토류 카드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근데 정말 그러한 어떤 우리가 가능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무기를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뭐 일본과의 관계 뭐 이러면서 일부 품목에 대한 히토류를 했는데 네. 이번에 6개의 자석과 관련된 히토류를 완전히 수출을 그러니까 수출 금지는 아니에요. 네, 수출을 네, 허가제로 네. 바꾼 거죠. 네. 허가제로 바꿨다라는 것은 제가 누구는 주고 싶은 사람 주고 누구는 주기 싫은 사람 안 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미국만 때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데 이 6개 중에 3개는 100% 중국만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가면 더군다나 무기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회심의 카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가 단순히 하루 이틀짜리 그리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과거에 제가 이제 히토류를 단 한 번도 제가 증권 방송을 시작한 지 거의 뭐 꽤 오랜 시간이 되지만 단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거론된 적도 네. 없고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질문을 받으면 이런 거는 우리 더군다나 이 광물이라는 게 대체가 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일단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는 나름대로 테마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적인 수익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기존의 어떤 테마주들이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봉이라든지 거래량, 그러니까 이제 하루 움직였었던 그런 봉 크기와 거래량이 하루에 그냥 상한가 치고 다음날 끝난다라든지 네. 이틀 상한가 치고 끝난다라든지 그런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뒤에 가서 몇몇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차트가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테마주다. 우리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차트만 놓고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래서 오늘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미중 간의 이 관세 정쟁이 벌어지고 있으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히토류 관련주들 지금 보니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살짝 윗꼬리를 달거나 아니면 음봉의 흐름 보이는 종목들이 눈에 띄거든요, 소장님. 근데 지금 히토류도 핵심만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음봉으로 전환된 기업들 같은 경우 조금 네. 조심해야 되고 오늘 뒤에 가서 이제 솔트룩스가 그동안 이제 정치 테마주로서 대장주인데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네. 같이 이제 밀리는 것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볼 것은 이제 노바텍입니다. 노바텍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중국에서 이제 자석과 관련된 히토류를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 합작법인을 이제 설립할 예정이고 자석과 관련된 히토류를 우리가 개발 및 생산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노바텍이 시장의 관심을 충분히 끌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놓고 본다라도 오늘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금 많이 좀 밀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해요. 그런데 이 밀린 폭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밀린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 관심을 받고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오늘 거래가 분출하면서 밀렸다라는 모양을 보게 된다라면 일단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세 가지 그 카테고리에 대한 것들은 차트가 꺾이면 손절매를 각오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오늘의 그 세 가지 카테고리의 이제 중점적인 건데 일단 노바텍 같은 경우는 아직 전 차트는 살아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후 들어서 지금 이제 1시가 좀 넘은 상태인데 만약에 윗꼬리가 좀 커진다 그러면 추격 매수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오늘 이 정도 상태 끝나서 내일 음봉들이 나온다라면 어제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매수기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종목은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 이제 시장에서 대표 주자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죠.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이제 히토류 관련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머티리얼즈보다 유니온이 더 시장에서는 대표주로 인식이 되면서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봐요. 역시 윗꼬리를 좀 달고 있습니다만 유니온 같은 경우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지 않고 거래량이 오히려 죽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차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노바텍이 훨씬 더 좋아 보였죠. 노바텍이 어제 차트가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만 오늘 차트를 놓고 이런 차트니까 어제가 이제 매수기였는데 오늘은 차트가 유니온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구간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네. 이 거래량을 소화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거래량들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겠습니까? 여기서 소화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유니온이 차트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종목은 동국 RNS입니다. 동국 RNS는 히토류와 관련된 그러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배당 관련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차트가 좀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국 RNS 같은 경우도 우리가 히토류 관련주 중에서 그동안 움직임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야 관심을 봐가면서 후발주자의 대표주자로서 인식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동안 노바텍이 이끌었고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시장에서 말한 유니온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동국 RNS는 이제 따라간다.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히토류 안에서도 저희 옥석 가리기 필요하겠고요. 지금 비교적 시세를 잘 지켜주고 있는 종목들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노바텍과 유니온, 동국 RNS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 대선 관련주
테마주들 좀 살펴볼 텐데 사실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한 종목보다요. 이 네. 투기성 자금 수요가 많다 보니까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대선 테마주들에 접근하기에요. 그런데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대선 테마주에 몰려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대선 테마주도 지난주에 제가 대선 테마를 잠깐 하면 솔트룩스를 좀 말씀드렸고 네. 시세를 지금 현재 30% 가까이 낸 상태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흐름을 놓고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시장이 굉장히 현명해지신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많이 현명해지신 게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라는 네. 인식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네. 하면 안 돼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고 과거에는 이런 걸 해야 되지만 지금 이런 걸 하면 안 돼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트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대안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시장을 무조건 아웃퍼폼할 것이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산다라는 것은 상당히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안주로서 말씀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이제 여야가 없어진 상황이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직까지 공식적인 후보가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될 확률이 거의 뭐 99%이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대선 공약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또 김경수 또 대선 주자가 또 공약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제부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대선 테마주라고 본다면 지금까지는 뭐 이재명 그 전 대표 쪽의 테마주들이 움직이지만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인물과 정책주들이 더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5월 중순까지는 전반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되겠다. 여기에 오늘은 제가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추경 관련된 부분들도 공약으로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물별로 또 그 인물들의 행보와 내놓는 정책 공약에 따라서 테마주들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최근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정책 관련주들 중에서 좀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소장님. 일단 네. 대표주로서는 이제 솔트룩스죠. 솔트룩스 이제 이재명 네. 테마 관련주 여기다가 이제 AI 관련주 네. 이것까지 이제 마치 맞물리면서 솔트룩스인데 오늘 이제 5% 정도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거래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일단 지금 내일 만약에 이 정도 수준에서 봉이 형성이 된다라면 새롭게 시세를 좀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래량이 오늘 만약에 나오면서 음봉 자체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면 이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시세를 2만 원짜리가 4만 원 왔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네. 단기간에 시세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봉의 크기가 이 양봉을 감싸지 않았다라는 거죠. 교과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벌어진 이격을 좁히는 정도. 그러니까 이격도라는 것은 여기 빨간 선, 여기 보이시죠? 빨간 선과 파란 봉이 만나는 이게 이제 벌어진 것을 이격도라고 그러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없애면 이격도가 확 벌어진 게 보이죠. 그것을 좁히는 과정이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일단 솔트룩스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솔트룩스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히토류 관련주까지 다 영향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주식이 시장에 영향력이 가장 큰가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에 미치는 물론 이제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작거든요. 네. 일단 대장주는 솔트룩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은 유라테크입니다. 유라테크 같은 경우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그나마 차트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긍정적이냐라고 보면 딱 보면 상승 이후에 옆으로 딱 횡보죠. 옆으로 딱 횡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거래량이 되면서 이 거래량이 옆으로 지금 기고 있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만약에 시장이 흔들릴 것 같다. 만약에 오늘 같은 솔트룩스가 저런 모양이 나왔는데 8,000원에 사신 분들이 2배 가까이 수익이 나왔는데 왜 매물이 안 나올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 읽어내셔야 되는 게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솔트루스가 흔들리면 유라테크도 같이 흔들려야죠. 이재명 테마주니까. 근데 유라테크는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 번에 슈팅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정말 베팅을 해본다라면 이런 종목에 한번 베팅. 큰 금액은 아닙니다. 소액으로 베팅. 안 되면 이거는 15,000원에 무조건 손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 지금 이재명 테마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흐름들 이제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오늘 김경수 또 대선 후보가 또 100조 얘기를 또 터뜨렸어요. 시장에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한 가지 지금 대선 주자들 대선과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주들, 네. 뭐 교육 관련주들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런 것을 거론하신 분이 아직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대선 테마주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젠다라는 것을 지금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젠다를 선점할 수 있는 게 AI예요. 네.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대선 테마주로 보지 뭐 교육 관련주, 육아 관련주, 저출산 관련주들을 보게 된다라면 그것은 저는 역발상 투자는 아니다. 그거는 오히려 시세 본류에서 벗어난 투자다. 좀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는 대선 테마주들에 대해서 좀 꼽아주셨고 저희 마지막으로는 차트 특징주 한번 볼 텐데 준비해 주신 내용 좀 궁금하거든요. 차트에서 어떤 뭐 그러니까 특징적인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뭐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를 네. 사기도 참 애매하고 5만 5천 매력적인 건 하는데 언제까지 모아가겠어요? 네. 계속 계속해서 10%씩만 모아갔었어도 벌써 자금이 소진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이제 방산주들 좀 따라가자니 좀 부담되고 그렇죠. 조선주도 조금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네네.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언제든지 공매도가 또 뛰쳐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차트 아니면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차트 이런 것들을 몇 종목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중요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근데 바닥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바닥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태로 보게 되면 네. 그거는 이미 바닥에서 한 1-20% 올라오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 야 이거 이미 올라온 거 아니야? 원래는 그런 종목 사셔야 돼요. 네. 주식이라는 게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되는 성격인데 그런 것보다 더 진짜 바닥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반반이에요. 여기서 반등을 줄 수 있고 다시 흘러내릴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도 이제 뒤에 가서 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추세가 이어진다는 것. 이거는 올라가는 거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달리는 말에 타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이 네. 미치현재 대표 주자인데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9만 원을 찍은 이후에 한 10% 정도 반등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물론 현재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맞고 흘러내리고는 있고 거래가 아직 안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 과거처럼 흘러내리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맞고 흘러내리고 했었던 모습들인데 근데 지금 이때랑 좀 달라졌던 것은 공매도가 이미 나왔잖아요. 공매도가 네. 시행이 됐잖아요. 공매도가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그러한 우려감이 사라진 상태다라고 본다라면 에코프로 BM이 바닥에 근접한 것이 아니겠나 저는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을 보게 된다라면 메디톡스를 우리는 당연히 뽑을 수밖에 없겠죠.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지금 확연히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그 꼬리를 달긴 했습니다. 거래가 지금 없어요. 거래가 없는 상태라면 그 기술적인 자율적인 조정이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메디톡스 같은 경우 뭐 대웅제약과 더불어서 차트가 살아있다. 지금 이제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우리가 뭐 퓨처캔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결국 흘러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펀드멘탈이라든지 재료보다는 이렇게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관세 무풍지대로 볼 수 있는 LX 일렉트릭이죠.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 우리가 볼 때 바닥에서 확실히 들어주는 모습 완연히 이제 여러분들 눈에 좀 익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확실히 들어주는 것. 근데 낙폭이 컸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기서 거래가 좀 분출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요 정도까지 21만 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열려 있는 건데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래량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직전 고점까지도 차트가 열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와 관련된 종목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불안한 시장에서 삼성전자 같은 걸 보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단기간에 매매 수익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두 가지 종목 에코프로 BM과 LS 일렉트릭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는 메디톡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또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한 4조 8,858억 원으로 집계됐다. KB금융은 50% 가까이 증가한 1조 5,806억 원, 신한과 하나금융도 각각 9.1%, 2.1%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8.2%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지주들은 2023년 고금리와 대출 증가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뒀고 그 무렵부터 사회적 책임 요구도 커졌다. 올해 연간 순이익은 17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6% 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KB신한금융은 나란히 5조 원대 순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며 하나우리금융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건전성 지표와 더불어 금융지주들이 실적 확대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다할지가 주요 관심사다. 정치권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며 금융권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와 여당 의원들 모두 상생 노력을 촉구했고 4대 금융지주는 이달 24일에서 25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제발요.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 편입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모두의 붉은 빛이 돌면서 챌린지에도 따뜻한 봄 날씨가 펼쳐졌는데요. 오늘의 종목 현황 일단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 5가지 모두 빨간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씩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태웅은요, 조선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종목이고 어제 태웅의 경우 이제 올해 풍력과 조선 부문에서의 동시 성장이 전망되고 해외 조선사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 도와주셨는데 4.51% 성공률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5G 관련주 솔리드입니다. 거래량이 유입된다면 조금 더 강한 상승세에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기술적인 분석 어제 해주셨고요. 오늘 약세 띄고 있습니다만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요 3.77%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공략해주신 2가지 종목 i3 시스템과 SM입니다. 오늘 이 2가지 종목 모두 현재 시점에서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i3 시스템은 챌린지 성공률 3.62%, SM은 4.45%입니다. 그리고 어제 공략해 주셨던 LS 마린 솔루션이죠. 국내 유일 광 케이블 매설 업체로 빅테크의 AI 관련 해적 케이블 투자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라면서 공략해 주셨는데 챌린지 성공률 1.85%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S 마린 솔루션과 함께 공략해 주셨던 HL 만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에 부과된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한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어제 강세에 띄었는데요. 저희 챌린지 성공률 0.54% 보이고 있습니다. 총 6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누적 성공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고요. 주간 목표 성공률 13%를 벌써 넘어서고 있습니다. 18.73%의 누적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챌린지인데요. 파트너님, 저희 또 오늘 어떤 종목부터 리뷰 도와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먼저 태용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가 넘어가 18%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 태용 마찬가지로 상승 랠리를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중요한 건 오늘 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2025년도 4월 14일 장중 2%대라는 갭상승 시작으로 다음 날 바로 그 고가를 넘겨줬죠.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고가를 장중에 넘겨줬죠. 자, 중요한 건 이렇게 계속해서 고가를 조금씩 야금야금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폭과 하단폭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축과 확장을 반복을 하는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을 주목해 봤을 때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왔을 때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또한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돌파한 이후에 이 볼린저 밴드 수렴 이후에 다시 한번 확장하는 확장 국면에 따라서 강세 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죠. 이 태용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전 고점을 돌파하진 못했지만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더 제가 긴 추세로 보았을 때 2025년도 1월 15일이죠. 장중 12%대까지 급등했던 때에 거래량이 장중 58만 주 정도 터졌습니다. 여기서 한 80% 정도 되는 한 40만 주에서 한 5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이 되어도 이 전 고점을 돌파하는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홀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인 솔리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0.61% 상승까지는 했는데 이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을 하면서 현재는 마이너스 1.37%로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소폭 눌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 중심선의 의미는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과 22동 평균선의 21선 동일합니다. 보시면 이 중심선을 넘어가지 못한 선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조정폭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보시면 과거에 2025년도 4월 7일 날 장중에 9%까지 하락을 했던 날이죠. 이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5% 이상 급락했던 날입니다. 이 날에도 5,800원 라인대를 지켜줬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이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 하단 구간 5,800원 라인대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6,280원, 그래서 6,300원 라인대죠. 2025년도 4월 10일 날의 종가와 2025년도 4월 11일의 시가입니다. 이 두 라인대, 이 구간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11선과 마찬가지 지지선을 형성한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세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i3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i3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틀 연속 4월 11일 그다음에 4월 14일 양일간 약 10%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아줘도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제한되는 모습이죠. 2025년도 4월 15일 전일입니다. 마이너스 2.08%대까지 하락을 했으나 저가를 말아 올리고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죠. 그리고 오늘 다시 장중 3.21%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이렇게 이틀 연속 강한 상승에 이어서 조정을 받아줘야 될 때 조정을 받지 않고 강하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에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강한 종목을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강한 상승 흐름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자, 오늘 전 고점을 넘지 2025년도 4월 4일입니다. 이 4월 4일에 고가를 넘지 못했던 이유가 있죠. 이 라인대에서 저항 라인대를 한번 그어보면 과거에 2025년도 2월 달입니다. 이 2월 달에 상승 파동이죠. 과거에 2월 달에 장중 29.85% 상한가를 달성하고 나서 첫 번째 조정을 받았던 이 조정 파동의 저점 구간이 54,500원에서 54,300원 이 라인대인데 오늘 이 라인대가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진행이 되다가 3월 27일 날 이탈을 했죠. 그리고 4월 4일 날 저항을 맞았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은 54,300원 라인대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오늘 거래량을 장중 3%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지만 거래량을 동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 저항 라인대 54,300원에서 54,500원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진 못했습니다. 거래량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냐면 2025년도
2월 12일이죠. 장중 상한가 달성했던 날에 이때 거래량이 13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한 80% 정도까지만 터져줘도 한 100만 주 정도 됩니다. 100만 주 정도만 동반이 돼도 이 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전 6만 1,000원 라인대까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해 보여요. 추가 슈팅까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량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여러 번 공략을 했던 종목이죠. 제가 온라인 무료 교육방 안에서도 이 SM에 대해서 공략 타점을 실시간으로 한번 더 잡아드렸고요. 그 이후에 전일 장중 2%가 넘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4.35%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전거래 중심선 위에서 변곡점을 만들어줬고요. 이 상승 파동 안에서 다음 상승 파동의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을 보았을 때 이 축소되는 모습, 갈색선입니다. 이 갈색선, 양선이 수축되는 모습, 그 이후에 추가적인 수축이 제한되면서 이제 확장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볼린저 밴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확장하는 국면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수익권대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LS 마린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은 오늘 장중에 2.30%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하고 현재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정말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기간의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25년도 2월입니다. 2월 19일 그리고 2025년도 3월 25일 이 두 라인대를 이어보면 자. 이 정도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죠. 이 하락 추세를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꼬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땐 꼬리까지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던 날이 4월 14일이고요. 전거래 4월 15일은 장중 5%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완벽하게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하락 추세를 지지 라인대 삼아서 밟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흐름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조정 장세는 좀 더 제한될 수 있는 흐름 따라서 앞으로의 조정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보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HL 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HL 만도의 경우에는 조금 이번 주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서 가장 아쉬운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 4%대라는 조정이 이어졌죠. 이 조정은 왜 이어졌냐면 전거래일 2025년도 4월 15일 날 장중 6%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갭을 동반한 상승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로는 바로 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으면 갭을 메꿔주는 상태에서 반등이 이어진 상황이 이어질 경우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상승 흐름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조금 아쉽게도 현재 3.36%에 대한 조정으로 전 거래일에 이 갭 상승을 동반한 이 갭 부분을 메꿔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미 5일선 기준으로 이 분홍색 선이죠. 이 분홍색 선이 변곡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전 거래일 오늘이죠. 오늘 11선을 골든 크로스에 줬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5일선과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5일선과 11선 중간 과정에까지 내려왔을 때에는 갭까지 모두 다 메꿔주는 선이기 때문에 갭을 메꾸고 나서 좀 더 안정적이고 탄탄한 상승 흐름 기대해 보면서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리뷰해 주셨던 종목들은 저희 1313 챌린지 안에 단기 포트 종목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10% 이상의 성공률 지금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요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던 어제 SM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4.8% 가까이 상승에 성공을 했죠. 제가 여러분들께 기존에
함께하는 1313 챌린지 안에서는 좀 더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편입해 드립니다. 하지만 좀 더 이렇게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좀 더 길게 보았을 때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들, 좀 더 길게 좀 방망이를 길게 잡고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을 잡아 드립니다. 오늘은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조정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신규 타점 혹은 추가 매수 타점은 어느 구간에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무료 교육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무료 교육방뿐만 아니라 그 무료 교육방에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이어지니까 참고해 보셔서 앞으로의 전략들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변화들 세세하게 분석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들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챌린지 이제 한 4자리 정도가 남았는데 오늘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2가지 종목은요. 바로 APR과 대상 이 2가지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2 종목 모두 다 좀 더 실적을 동반한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까지 충분한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왜 이 종목을 선정을 했는지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전략들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APR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이 APR의 경우에는 이제 한한령 해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중국에서 문화사절단을 파견한 이후에 이 문화사절단에서 문화사절단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협력 과정, 그러니까 한한령이 해제되고 나서의 앞으로의 협력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한령 해제 이후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제 양회 이후로부터 정말 강력한 경기 부양의 의지를 다졌죠. 그런 상황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라는 강한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서 기존에 제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치지 못했던 기업들조차도 이제는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무려 100억 달러가 넘어가는 수출액을 기록을 하면서 이번에도 올해 마찬가지로 이 수출액이 매년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이 K 화장품의 열기는 뜨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APR인데요. 특히 APR의 경우에는 이번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아마존이죠. 이 아마존의 스킨케어 카테고리입니다. 스킨케어 카테고리에서 무려 3위를 차지했어요. 중요한 게 이 3위가 어떤 순위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K-뷰티 기준으로는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이 이번뿐만 아니라 올해 1분기에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 그러니까 좀 큰 카테고리죠. 이 뷰티 카테고리에 올해 1분기에 무려 6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6위가 여러분들 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 이렇게 10위 안에 드는 기업이 딱 두 기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PR이고 APR이 6위가 가장 상위권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미국 쪽에서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APR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종목,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수출 비중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수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거기다가 한한령에 대한 해제가 됐을 때에는 중국에 대한 진출 활로까지 열리게 되면서 수출을 더욱더 높아지게 되겠죠. 이로써 이번에 올해 사상 최대 처음으로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수출 자체로, 그러니까 실적 자체로는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 한번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제가 이 종목 실적에 대해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차트 설명드리기보다도 조금 재무적인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자,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동 비율이 197%, 거기다가 유보율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바로 9,957%. 그러니까
엄청난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재무구조의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현금 흐름이 돌아가면서 유보율조차 9,000%가 넘어가는 흐름, 부채 비율은 74%로 굉장히 저조하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25년도 4월 2일 날 장중에 11%까지 급락을 했지만 최근에 이 6만 1,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나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2025년도죠. 4월 14일 날에 고점을 소폭 넘겼습니다. 넘겼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물론 이 전 고점 부분이죠. 장중 11%대까지 급락했던 4월 2일의 고가는 아직은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량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거래량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5년도 2월 7일 날 거래량이죠. 장중 400만 주에 대한 거래량 거기서 80% 300만 주에 대한 거래량만 동반이 된다 하더라도 전 고점 이후에 신고가 돌파까지 시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서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73,700원 딱 전고점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61,0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내일까지 그리고 이번 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인 대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이 청정원을 중심으로 이 장류, 조미료유 그리고 농수산 가공품 거기다가 이 육가공식품까지 이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제 육류에 대한 소비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류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동물 사료 제조에 반드시 포함이 되는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는 라이신이 수요가 계속해서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라이신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럽에서 이 중국산 라이신 굉장히 저가에서 들어오는 중국산 라이신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임시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라이신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반사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이제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가 계속해서 관세의 영향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런 취급하는 물품들도 가격대가 올라갈 텐데 근데 물가, 원가 또한 가격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원가는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한 번 올라간 이런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가격 자체를 많이 안 내립니다. 그러면 원래 가격이 이 정도인데 가격대를 올리고 원가가 내려가게 됐을 때 이 차이, 스프레드만큼의 실적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올해 2025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은 정말 공격적으로 매집하는 순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달 기준에 보아도 최근에 정말 이 3월 20일부터 현재까지 3월 16일까지 4월 16일, 4월 17일까지 세네 차례 빼고 공격적으로 매집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최근에 강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 자, 차트 흐름 간단하게 보시면 이미 전 고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등대기법 중에서 수렴 돌파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가 2025년도 2월 달의 저가와 4월 달의 저가를 잇는 이 상승 추세와 2025년도 3월 24일에 고점과 고점을 잇는 자,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이 삼각 수렴의 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확실하게 오늘 추가적인 상승 확인을, 그러니까 돌파를 강하게 만들어내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하단에 보이는 이 스토캐스틱 이 3월 31일 날 이 하단폭이 좀 더 깊었는데 4월 10일 날 보시면 이 하락폭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근데 가격 자체는 더 내려온 모습이죠. 따라서 상승 모멘텀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가 있고요. 가격 전략 목표가 25,500원, 손절가 21,200원 기준 잡고 이번 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내에서 APR 그리고 음식료주 안에서 대상 선택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 편입해 보도록 하고요. 1313 챌린지 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